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조수진 공보단장도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철근 정무실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네, 예. 그 후에 좀 어떻게 얘기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어제도 뭐 쭉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조수진 공보단장,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이라 할까요? 아니면 하극상이라 할까요? 그걸로 이제 사실 촉발이 됐죠. 그래서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건 좀 빨리 결단을 좀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 오전에 선대위 회의에서 그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저녁 때 이준석 그 대표의 탄핵에 관련된 탄핵을 하자라는 그 동영상을 일부 기자들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과를 한 거냐 아니면 뒤에서 고를 지르는 거냐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대표가 더 화가 난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 촉발된 거였는데 네.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어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선대위가 이제 6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대위 비대해졌고요. 사실 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뭐 400명이 넘었다. 저는 명단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우선 늘었고요. 비대해졌고 그다음에 사람이 늘었으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약 하나 변변히 뭐 나오는 게 없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김건희 대표 일이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는 데까지 충분한 사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데까지 3일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그다음에 후보자는 50조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그 총체적인 네. 이대로 가서는 정말 선거가 어렵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쭉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조수진 공보단장이 선대위에 와서 예. 사실은 이제 후보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이 과정들이 폭발하게 된 게 아닌가. 바로 후보의 뜻이라고 조수진 단장이 전달했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후보 아내와 관련한 사과는 온전히 후보의 몫이다. 네. 이런 취지의 어떤 뜻을 전달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는 선대위 말미에 네.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말고는 후보의 몫이니까 선대위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뜻보다는 후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원내 의원님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근데 뭘 도와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게? 하여튼 뭐 그 교수 출신 의원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사실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해서 그 취지의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제 와중에서 예. 사실은 공보단장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 자체가 사실 부적절한 거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어떤 해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고 내용도 부적절할 뿐더러 그걸 전달한 사람도 부적절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하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계속 김건희 씨 의혹을 계속 집중 연타로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상식적인 대안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선대위 조직 안에 배우자 뭐 관리팀이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걸 마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된 거예요? 우선 뭐 그런 내용들을 그날 선대위에서도 그 좀 내용을 공유하자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하여튼 그 선대위 회의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혹시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후보 쪽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하여튼 뭐 그 반공개적인 물론 비공개 회의라고 하지만 회의가 참석자가 워낙 많고 실무자들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그 내용에 대한 공유와 전략 네. 뭐 어떤 강공을 갈 거냐 네. 아니면 사과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좀 더 다른 형태의 뭔가를 채택할 거냐 이런 논의들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들어오면서 예. 일이 좀 꼬이게 된 거죠. 뭔가 하여간 지금 김건희 씨 의혹 대응과 관련해서 뭔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혼선과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가 결국 이게 네. 터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 궁금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1박 2일에 상황이 전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바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연락이 안 온 것 같은데요. 아, 윤석열 후보는 일체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면 연락은 안 했던 겁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그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가끔 만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을 이런 했잖아요. 상황인데 하여튼 직접 소통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예. 여기 보면 예.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와 관련해서 딱 한마디를 하던데 네. 윤석열 후보께 저게 저럴 일이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후보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정치의 현장에서 직접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네. 상세한 보고를 혹시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보고하신 분의 네. 그 편향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돼서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보고를 받는다면 실제로 그 후보께서 그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를 그 제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그 예. 조수진 그러니까 단장하고 충돌했던 그 회의에 윤석열 후보는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보니까 전달이 되고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보고 과정에서 뭔가가 왜곡 전달됐을 가능성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첫 일성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니 뭐 당내에서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수진 최고가 가서 사과하고 예. 대표가 사과를 받아주고 이러면 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또는 뭐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이나 보고가 제대로 정확히 안 되면. 그 중간 전달자나 보고자는 누굽니까? 비서실입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윤회관 아닐까요? 윤회관? 아니 도대체 윤회관이 누구예요? 속신호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윤회관이 누군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이 되고 뭐 조직본부는 뭐가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는 뭐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예. 뭐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쫙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장재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여튼 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페북에 올리면 아니 그분은 지금 선대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데 전달자나 보고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뭐 자세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예.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내가 상당한 실세다 이런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촉발된 게 김건희 의혹 대응이니까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영부인이라는 표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제2부속실 폐지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처음부터 김건희 씨는 등판할 계획이 없었다. 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 이런 어떤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이제 후보님께서 인터뷰를 해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고 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표를 찍는 분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오케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라고 해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들께서 그걸 수긍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상황인지 예. 아니면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끝까지 반성하고 사과할 부분 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가야 되는 문제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정무실장님은 그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그 자맹이 네. 이루어질 때 계속 동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그 옆에 예. 그 최측근에서 이제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결국은 울산의 폭탄주 해동이라는 게 미봉으로 그쳤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 상황에 다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조금 전에 윤핵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명을 할 때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인사 조치까지 요구를 했어요. 네. 분명하게.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울산에서 회동을 했을 때 그게 결국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정하게는 이준석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발표가 되지는 않았죠. 아, 그때 그날 이제 회동에서? 합의했던 게 3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선거 전략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당무 우선권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나머지는 다 협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3가지 정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안 된 부분 중에 아마도 그런 윤핵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본인한테 맡겨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뭐 믿고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안 지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 정치적 문법에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는 어떤 이게 정확히 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서로 얘기가 다르고 이해가 달라 받아들이는 게 달랐다 이런 겁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그 우리 후보께서는 그 어깨동무하고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하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의 정치를 좀 하신 분들은 분명한 그 선을 긋건 긋고 또 합의할 부분 합의하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익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오는 좀 약간의 그 불일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윤핵관 처리 문제가 그 예다 이런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후보는 좀 이건 뭐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철근 정무실장의 말씀은 이럴수록 확실하게 화근을 도려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후보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우리 후보가 또 그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한 번 쓰면 믿고 끝까지 쓴다. 이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 그 선거는 짧은 시간 내에 극도의 어떤 그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마인드, 판단 이거네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 뭐 그렇게 뭐 언론은 뭐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도 하던데요. 예. 저는 윤석열 후보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을 쓸 때 끝까지 믿고 쓰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검사에서 부패와 불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정의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장점이 많은데요. 지금 복잡다단한 이 선거의 와중에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삼아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총괄은 네. 그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동헬기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해서 모든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넘기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선대위에 많이 들어와 있는 분들을 갑자기 그만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시기에 해법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종합상황본부 임태희 본부장이 있는 그 상황본부에
이른바 그 조직 장악력을 좀 강화해서 예, 그렇죠. 본인이 이른바 그립감을 좀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본인이 좀 욕을 먹더라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이제 후보하고도 상당 부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후보고 얘기가 됐지 않았겠네요. 예, 근데 해서 근데 윤핵관이 계속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의 이른바 지도력, 정치력의 정치력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나저나 지금 어젯밤 오늘 아침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요. 네. 하여튼 뭐 많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담담하고요. 막 얘기한 대로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두 가지 글을 썼어요. 하나는 보고 요리를 할 때 굉장히 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보고를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의 승리 전략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봤듯이 이른바 세대 포위론 20, 30대, 60, 70대의 연합회에서 세대 포위론을 네. 펼쳐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게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페이스북은 누돌프 머리띠입니다. 9년 전 페이스북에 나온 그게 이제 떠올라서 본인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 때입니다. 제가 방금 통화를 했어요. 네. 왜 올렸습니까 했더니 왜 올렸대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였고 지금도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고 싶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럼 단답형으로 예. 선대위로 돌아갈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는? 당 대표의 최대 임무는 선거에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과 함께했습니다.